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 팀원들 분들하고도 잘 지내셔야 되고, 예전에 파워스터디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저희 옆 팀은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뭐 했냐 하면은 거기는 생존 신고를 하는 걸 했어요. 스터디 룰에, 그라운드 룰에 생존 신고가 뭐냐 하면은 밤 2시에 서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은 뭐뭐 공부했고 뭐뭐까지 했으니까 이제 잔다. 더 할 사람은 더 하면 되고, 2시에는 무조건 서로 문자를 날리게 돼 있어요. 2시가 넘으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저 공부할 때인데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나가 있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확자기로 떠들면 웃더라고요. 오후에 갑자기. 왜 그러나 하고 들어봤더니 오후 2시에 온 거예요. 문자가. 예약 문자를 발송해 놓은 거죠. 미리 자면서. 술 먹고 자면서 예약 문자로 2시로 애들한테, 이제 다른 팀원들한테, 나 2시까지 공부했더니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문자를 걸어놓고 자긴 자놓고 그 다음날 모의고사 보는데 오후 2시에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막 이렇게 울리고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다 공부해요. 그 의지만 있으면. 보낸다고 그러시던데. 누가 보내요? 예? 어딜 보내요? 어딜 보내요? 여기 할 때 그거는 뭐 강사분에 따라 다른 건데, 그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회사도 늦는데 스터디는 안 늦겠어요. 늦을 수 있지. 대신에 좀 돈을 받죠, 보통. 그래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죠. 남는 게 돈이 제일 싸요. 살다 보면 돈이 제일 싸요. 그냥 시간이 더 아까워요. 공부할 때는 평상시에 남는 게 돈이지만, 남는 게 시간이고 모자라는 게 돈이지만, 컬러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이론 교육을 하고 저녁에 컬러 스터디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컬러 스터디라는 게 없이 이론 교육만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와서 강의 듣고 집에 가요. 공부할 의지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처음 올 때랑. 근데 컬러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쓰는 거, 답안 정리하는 방식, 답안 쓰는 방식이 익숙해지면은 파워 스터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거고요. 실제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중요한가 보구나. 그리고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연습들. 그래서 이 컬러 스터디가 끝나면 약 100개 정도의 이제 토픽 정리된 내용들이 쌓이게 되고, 파워 스터디 가면은 그걸 한 300개까지 늘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도 레벨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이클론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RT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RT에서 이제 10가지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쭉 진행이 되고요. 기본은 전주 걸 하는 거예요. 컬러 스터디 때는. 3주차 때는 아닌데 3주차가 되면은 네트워크를 갖고 정리하고 답안 쓸 거고요. 4주차가 되면은 IT 인프라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네트워크 강의를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뭐 네트워크 일부랑 기본 답안 쓰는 양식에 좀 친숙해지는, 원맵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은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IT 인프라 듣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 일요일날 집에서 네트워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수업을 듣고 나서 일요일날 가서 네트워크 교재를 한 번은 정독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정리해야 되는 토픽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2-3개씩. 그리고 걔들을 외우고,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3개 정도씩을 하면 3일 정도면 끝나요. 10개 정도씩을 시킬 거기 때문에. 3일날 끝나면 목요일날은 뭘 하냐면 외워야 돼요. 월요일날 정리한 거 목요일 되면 또 하얘져요. 그러니까 정리한 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교재를.
일요일에 한 번 보고 월요일부터 또 한 번 봐야 되고 금요일이 되면 뭐하냐 또 외우면서 IT 인프라를 봐야 돼요. 미리. 목금 때는 외우면 이거 정리된 거 외우면서 그 다음 토요일날 시험 토요일날 배울 IT 인프라를 교재를 한 번 다 보고 오셔야 돼요. 교재를 보는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면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 공부는. 이게 있네. 이게 있네. TCP 네트워크 공부를 하려니까 교재가 OSI 7레이어도 배우는구나. 여기에는 이런 계층이 있구나. 이 계층은 이런 일을 한다네. 쭉 넘어가면서 그렇게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네. 다만 이날 어떤 것들을 배운다는 건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수업은 여기서 듣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시 공부해서 그때 정리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할 거냐 하면은 그 컬러 스터디 때 처음에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정리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숙제를 드렸으면 정리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온 거를 다 출력해 와야 돼요. 출력을 조원치 다 출력해 오셔야 돼요. 기본 한 10부 정도는 출력해 온다고 보세요. 출력을 한 다음에 그 10부를 다 공유를 해요.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그것들 서로 리뷰를 해요. 같이 토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요 토픽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 표가 더 네가 정리한 표가 더 좋네. 요 부분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빠졌네.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을 약 50분 정도 드릴 거예요. 50분 정도 드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은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시험 볼 거예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렸던 10개 위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교 시험 2개, 2교 시험 하나. 45분 시험을 볼 거예요. 45분 시험을 보고 또 10분 쉴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본 답안들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마인드맵 정리된 거 발표하고 답안들 이런 부분들 빠진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 배운 토픽들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꼭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약간 보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돌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주부터 뭐 갖고 와야 돼요? 자두 갖고 와야 되고 볼펜도 갖고 오셔야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 또 뭐 있어야 돼요? 휴지도 있어야 되고 스카치 테이프 있어야 되고 추천하는 거는 카메라도 갖고 오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 답안이나 이런 거 찍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가위랑 풀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정리한 걸 그 자리에서 오려가지고 자기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내 거예요. 베이스는 내 거고 그 위에다 계속 애드하는 거예요. 애드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점차 고도화 시키는 거죠. 답안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린이들 실내화 주머니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볼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필기용구 막 이런 거 다 들어있고 그런 분들도 뭐 인백으로 해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거 안 갖고 다니다 기본 도구들은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볼펜이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1.6mm라고 말씀드렸고 안 되면 일단 1.0이라도 어디서 찾아서 갖고 오셔야 되고 연필을 안 씁니다. 무조건 볼펜 써요. 그리고 수정액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예. 정리할 때 수정액 습관 들여야 되는 게 답안 볼 때 수정액 안 쓸 거거든요. 실전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도 수정액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예, 다 볼펜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틀리면은 BPM과 EA 나 ESB 쓸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쭉쭉 긋고 ESB 이렇게 쓰면은 혼나요. 예, 틀리면 안 돼요. 오탈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답안이 막 가있잖아. 그럼 지저분해서 싫어요.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쓰다 보면 틀릴 수 있으면 말을 만들어내세요. 이어지게. 네. EAI/ES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내용은 EAI/ESB를 쓰고 다 ESB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뭐 물론 초반에는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걸 점점 줄여 나가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고요. 그게 또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기가 그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쓰게 돼요. 느낌을. 그래서 그런 준비물들 다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컬러 스터디 때 답안지 주나요? 쓸 수 있게 하나씩은 주죠. 제일 처음에는 실제로 하는 예. 답안지, 그 다음에 컬러 스터디는 답안지가 많이 필요 없어요. 예. 4장 정도. 그렇게 드리니까 답안지는 안 챙겨 오셔도 되고, 예.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릴게요, 계속. 발표 잘하시면 하나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거 끝나면 이렇게 좀 남는 거 있거든요, 시즌 테스트 때. 그런 건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받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쌓여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받으면 다 좋아. 지금은 왜 그것 때문에 그게 선물이야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볼펜이나 막 답안지 주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선물이야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그게 되게 좋은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서로 막 챙겨가려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사이클을 다 도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날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100분 시험을 보면은 10페이지 이상을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서 낼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그거만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야, 네트워크에서 내가 배운 토픽이 7, 80개인데 어떻게 10개 갖고 되냐.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아까 사이클론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본만 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만 하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을 하는 거고, 그 기본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3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다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토픽을.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다. 그럼 이제 숙제를 한 15개로 늘리겠죠, 제가. 예. 어쨌든. 근데 못한다고 줄어들진 않아요. 못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간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안 좋은, 다 어차피 혼나는 것밖에 없겠죠. 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할 리도 없고. 하지만, 예, 계속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타이트하게 제시가 될 거고요. 이런 순서로 전체 과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다음 주 당정되고 강의 예, 그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그 커뮤니티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일주일 동안은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주변 정리 좀 하고 오시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부니까 그 네트워크 자료는 올라가면은 그거는 한 번 정도만 아까 얘기했듯이 딴 뒤에 하듯이 그 목금 정도에 한 번 쭉 읽어보는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고, 그 월화수나 이럴 때는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예, 회사 일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다음에 공부 환경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 도서관 가서 공부하실 분은 도서관 주변에 어디가 물이 좋은지 이런 거 꼭 알아보시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남자들만 있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도 좀 이렇게 그 성별 비율이 좀 맞는 도서관들을 다녔어요, 항상. 그거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상한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만 쫙 앉아 있으면 신경이 안 쓰여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던 말든 관심이 없어요. 침 흘리고 자도 안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침 흘리고 자면 되게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럼 왠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돌아다녀서 비어 있으면은 그럴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남의 눈을 좀 신경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데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한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찾아보세요. 내가 회사 회의실에서 공부할 거면은 어느 회의실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지, 그럼 이렇게 통로에 서서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 환경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물 같은 거 미리미리 챙겨놓는 거, 그 다음에 그 프린터 없는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면 집에 프린터 하나씩은 사세요, 복합기로. 왜냐면 나중에 스캔해서 다 올려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배경이 어두워서 남들이 보기에 되게 불편해요. 가능하면 복합기 하나씩은 다 사세요. 복합기 하나 사셔가지고 그 자기가 답안 쓴 건 항상 스캔해 주세요, PDF로.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유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복합기도 하나 사시고, 예, 그런 것들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시간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하지만 숙제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료는 워드로 안 칩니다. 손으로 씁니다, 무조건, 현재는. 그리고 아까 정리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안 양식 있잖아요. 답안 쓰는 양식 설명 다 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그 양식 형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회의 때도 회의 자료 그걸로 써요. 그 템플릿 그대로 회의 자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발표할 때 있잖아요. 그럼 1. 그러니까 야,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1. 애자일 방법론의 개요. 1. 애자일 방법론의 정의. 이렇게 쓰고 설명. 2. 애자일 방법론의 유형. XP라는 게 있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고. 3. 우리 회사의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때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보고서도 다. 그렇게 습관화 될 정도로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바인더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비닐로 되어 있는 바인더 있잖아요. 그 안에 비닐 20p, 30p, PCS 이렇게 피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은 그 좀 지저분하고 이러지 않아서 좀 좋은데 그거는 옵션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냥 상공 바인더에다 정리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정을 자주 하는데 수정할 때 그때 뺐다 꼈다 하기 싫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속지나 이런 데로 관리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상공 바인더나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인더는 얇은 거 선택하세요. 두꺼운 거 말고. 두꺼운 거 무거워요. 저는 5cm짜리 바인더에다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일 얇은 거 그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네, 교정액은 필요 없고요. 템플릿 자는 안 쓰고요. 자도 하나 만들어 오세요. 23cm짜리 말씀드렸죠. 하나 웬만하면 만들어 오시고 볼펜은 정리하는 거는 얇은 볼펜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페이지에다 그 많은 내용 쓰려면 1.6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건 얇은 볼펜 쓸 거고요. 그 답안 쓸 때는 굵은 볼펜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준비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부분은 이제 이해 그 내용들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말만 하면은 좀 안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통제할 건지 그 부분은 따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트는 가입하셔야 되고 뭐 참고자료 들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필요한 몇 가지만 등록하시면 되고 나중에 꼭 봐라라는 자료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한번 정리해보세요. 시간 되시면은 그 90회부터 시작을 해서 90회부터 96회까지 어떤 기출문제가 있는지 그 엑셀이나 이런 걸로 정리해 두셔도 좋고요. 개인 소개란에다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이건 템플릿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시면 되고 한번 연습 차원에서 이 5개 토픽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IP 버전 6, TCP, OSI 7레이어, 라우팅 프로토콜, 802.1. 이거 한 페이지를 한번 원맵으로 한번 정리 연습을 해보시고 오시라고 5개는 한번 정리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는 거는 책 받으신 거 그 안에도 이거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이러닝에 있는 그 PDF 파일들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예. 처음부터 잘하리라 기대 안 하니까 100%를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정리해야 될 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냥 A4에다가 그냥 아니요, 템플릿 올려드릴 거예요. 예. 예전에 뭐 쓰던 템플릿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예. 그거 올려드리면 그거 확인하시면, 그거 받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교육 과정 중에. 예. 저는 사실 컴퓨터 응용 시스템을 생각해요. 예. 이게 매주 토요일에 가는 거. 예. 그것만 다 해도 컴퓨터 응용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드렸잖아요. 강의 때 말씀드리는, 강의 때 하는 진행하는 토픽들은 기본이라고요.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예.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확장해서. 500토픽 정도 그거는 이제 토픽을 뭘로 잡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애자일 방법론 하나로 토픽을 잡으면은 그것만 해도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자일 방법론에 XP, 스크럼, 스크럼의 TDD, 뭐 다 토픽을 잡으면 그게 3, 40개가 나와요, 토픽이. 사실 자기가 아는 거를 글로 쓴다는 게 예. 완전히 내 걸로 내재하지 않으면
정확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잘 나와요. 네. 아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전 그게 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7점 받잖아요.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잘 알면은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짧게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회계 자격을 공부를 할 때 예. 회계 자격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설명 없이 예. 대충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알고 객관식 있으면 시험이 주로 그렇죠. 네, 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예,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이 80%라고. 예. 아까 뭐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제가 4개 레이어로 나눴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냥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가령 뭐, 93회 문제 나온 게 이제 ISO 26262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뭐냐 하면은, 그 일반적인 이제 ISO 표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 자동차 협회에서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회로 설계를 할 때는 이게 그 백업이 가능한 회로 설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동차나 이런 거는 한번 고장나면 죽잖아요. 우리 도요타 브레이크 사태 때도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관련된 표준 중심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딱 시험장에 갔는데 그냥 ISO인데 2626인데 이게 많이 보던 숫자고 이게 자동차 쪽의 안정성, 신뢰성이 관련된 표준이야.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안정성, 신뢰성. 뭔진 모르지만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하려면 우리가 위험도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모든 걸 잘 만들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브레이크는 당연히 좀 더 중요하니까 잘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브러쉬는 안 움직여도 죽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눌 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뭐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 단계부터 할 거고, 그리고 얘는 구현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부터 뭐 유지 보수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할 거고, 그 다음에 ISO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표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을 만들 때 항상 파트를 나눠요. 그러니까 보통 파트 1에서는 프린서플이나 보캐블러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파트 2부터 이제 상세 내용이 나오고, 가령 뭐 9126이다 품질 관련돼서 그 17, 그 뭐죠? ITIL 관련된 표준이 뭐였죠? BS770, 17799인가요? 는 파트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거든요. 뭐 영역별로 나눠져 있든 이런 식으로 보통.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영역 카테고리까지 다 나눠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 나눠진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모든 표준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얘 하나에 모든 게 다 그대로 한 페이지에 설명되는 게 아니라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다 나눈다고요. 목차를. 파트 1에는 일반적인 거니까 파트 1 2626이란 뭐고 얘를 왜 만들었고 이런 내용 쓴다고요. 파트 2 그러면은 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접근해 볼까? 그럼 얘는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안전성 신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설계 단계에서 이런 일들, 구현 단계에서 이런 게, 테스트 때 이거 해야 돼. 파트 3, 4, 5 이것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거 갖고 쓴다고요. 근데 이게 맞냐?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 나눠져 있거든요. 다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쓴다고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거짓말을 치려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뭐 9126이나 이런 거 딴 공부를 다 공부해 놓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토픽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몇 개 토픽을 준비했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느냐도 별로 의미 없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다 모르는 거 나온다고 어차피. 네. 엔지니어 쪽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써? 네. 내가 만약에 자바 개발자인데 단넷으로 개발을 하래요. 그럼 제일 뭐예요? 책 사죠. 책 사고 공부하죠. 그 다음에 남이 만든 프로그램들 다 리뷰하죠. 그럼 다 분석하죠. 그냥 한 3, 4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컨설팅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구라친다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분들이 초창기에 좀 이로와요. 엔지니어는 장벽을 극복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정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객관식은 정답이 있잖아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면 점수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7점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우리 6점을 받으면 합격인 거잖아요. 6점을 10개 받으면. 7점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3점 받을 거 4점 받는 거고 4점 받을 거 5점 받는 거라고요. 좀 더 그럴듯하게 써서. 그래야 감점이 덜 돼야 딴 데서 잘 쓴 거 가지고 이게 평균을 내면 10점이 6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거짓말에서 이거 7점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1점 받을 거 3점 받고 2점 받을 거 5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점을 최소화하자는 거지. 이거를 이게 뭐 당연히 이거 알고 쓰는 사람이 훨씬 잘 쓰죠. 예.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알아도 나는 모르지만 내가 더 모르는 게 3개 있기 때문에 나 이걸 써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예.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4점, 5점 막을까? 그 생각으로 쓰는 거죠, 답안을. 질문 없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생겼죠, 지금. 근데 다음 주는 좀 릴렉스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는 팽팽하게 정신이 날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한 주만이라도 좀 리프레시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뭐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동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는데, 굳이 보겠다라면은 그 답안 관련된 내용만 잠깐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지금 수검 전략에 있는 인쇄된 자료들 보시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요 감을 잡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는. 수업은 계속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공개 설명이랑 이렇게 수업이랑 같이 설명이랑 같이 돼요? 오늘은 제가 청강. 청강을 오시라고. 아 청강.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한두 달 뒤엔 다른 사람이 청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예. 아니, 이 기수는 안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청강은 안 하죠. 이제. 예. 여기 있는 거 쫓아가기도 힘들 텐데요. 예. 급한 욕심은 버리세요. 예. 오늘은 여기서 하고 다음 주 아니 여기서 계속 여기서. 네. 강의는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웬만하면 앞에 앉으세요. 예. 수업 들을 때도. 그 뒤에 앉으면은 정신이 느긋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모의고사 때 보면은 딱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이렇게 이런 창문을 이렇게 딱 들여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무아지경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딴 데 신경 쓰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딱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공부 좀 덜한 사람들은 자세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속도가 안 나와요, 이게. 펜 쓰는 속도가. 그 사람 그냥 천천히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항상 앞자리에 앉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강의 들을 때는 9시부터 강의 시작하면 7시 반에 왔어요. 7시 반, 7시, 7시 반. 그러니까 제가 집이 수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5시 좀 6시 전쯤에는 출발을 해가지고 7시, 7시 반에 와요. 그럼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항상 맨 앞자리, 보통 저는 이제 딱 2번째 자리, 여기 앉으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이 제 얼굴 보고 짜증낼까봐 이렇게 한 칸 딱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전주에 정리한 거 다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서 모의고사도 보고, 자료 리뷰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미리미리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좀 의욕적으로 하셔야 되고, 강의도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이제 대화나 이런 것 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면은 그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피드백을 받으면은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그걸 받아서 다시 더 큰 에너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 같은 거 가도 그러잖아요. 다들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분위기를 끝나요, 그날. 근데 막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놀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면 나중에는 난장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오늘 이거 듣고 갈 거야! 딱 이렇게 제끼는 순간 이제 앞에서 설명한 사람도 점점 지루해지고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이거고요, 이거예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썩 좋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왜냐면 나는 이것도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시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데 시간 뺏길 시간 없거든요.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강의.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설명해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갔다든지 이런 거에서 질문을 하거나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얘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이런 건 나중에 혼자 공부하세요. 딴 그 파우스트나 이런 데 물어보거나. 예. 그런 식의 질문 말고 내가 요거를 딱 지식을 딱 찍어서 주는데 그거에 좀 못 받겠다 잘. 그럴 때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열의가 있어야 이 수업 자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게 좀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꼭 가지셔야 돼요. 예, 소풍 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더 좋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다 그러시는군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보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실 거예요.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많고 그러신데 사실 제일 중요한 의지만 잃지 않으면은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편하게. 예. 까먹으면 다시 외우면 되죠. 왜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요 걱정을 해요. 다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까먹으니까 난 이걸 다 외웠어. 근데 까먹었어. 그럼 다시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몇 번 외우면 외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쓰는 연습을 하려 저도 처음에 이제 1교시형 답안을 쓰는데 재보니까 15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한 페이지 반 쓰는데. 그거 15번 정도 썼어요. 그랬더니 7분까지 끊었어요. 예. 그거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줄줄줄 입으로 나올 때까지 외워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그대로 쓰면 한 7분 정도 나와요. 제일 빨리 쓰면. 그는 이틀 지났는데 그거 다시 쓰면 10분 넘어요 또. 왜냐면 까먹잖아요. 똑같이 못 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 아니야. 이건 내 갈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다시 외워서 다시 쓰지 뭐. 그럼 며칠 또 연습하면 또 한 7분 때 써요.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좋아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한다 이렇게 가시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노력이 명확하게 가시화가 되지 하루하루가 가시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딱 측정할 주기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실전 테스트 하는 거 그때만 측정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로우 데이터, 우리가 들인 노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 몇 개 정리했다, 토픽 몇 개 봤다. 그것만 정리를 하면은 돼요. 그리고 그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의 실력이 나아졌는지는 매달 있는 실전 테스트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면 돼요. 처음 실전 테스트 하면 아마 30점 안 나올 거예요. 30점 내외에 나오시고 그래요. 저도 실전 테스트 처음 봤을 때 20점 나왔어요. 예, 한심한 수준이에요. 20점이면. 예, 채점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채점한 사람에서 되게 고마워요. 예, 12페이지 채점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3페이지 써주면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6점 주고 막 그래요. 장난삼아.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몇 점을 주던 점수에 상관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나 좋아져라 막 이러고 그렇게 준 점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전 테스트 위주로 이제 점수를 찍어보면서 정량화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없으시면 오늘 좀 시간을 좀 오래 썼는데 그것도 중간에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막 스킵하고 지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오래 쓰긴 했는데 일단 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물어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만 강의 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시간 끌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거는 쉬는 시간 때 물어볼 질문이지 수업 시간에 물어볼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수업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집중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3월이죠. 다음 주가 또 제 강의네. 첫날부터. 원래 네트워크를 좀 뒤에 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왜냐면 네트워크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쪽이랑 보안 쪽이랑 다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뒤에 하는 게 낫긴 한데, 뭐 이왕 잡힌 일정이니까 그냥 네트워크부터 공부를 하셔도 무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뎁스는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초반부터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안이랑 컨버전스 관련된 토픽은 좀 그쪽으로 많이 넘길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다음 주에 자리에 어디 앉는지부터 좀 볼게요. 혹시 각 강의마다 교재가 다 있나요? 예, 다 따로 제본해서 드릴 거고요. 드리죠. 수업 시간에 드리고 사전에 PDF로도 드려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은 교재예요. 기본은 교재를 중심으로 보시고 교재에서 빠진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차 자기가 정리한 자료 위주로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해요. 저는 다음 주 강의를 또 준비해야 돼서 도서관으로